믿기 어렵겠지만 약을 3년째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27년간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민정 박사입니다. 제 연구소를 찾아온 분들 중 80%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진 음식 다 끊었는데 왜 수치가 안 떨어지냐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은 사람들의 간 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간 수치가 나빠진 경우가 절반이 넘었어요.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의 80%는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이 피로하면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아무리 끊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좋은 기름을 적절히 먹은 사람들이 기름을 완전히 끊은 사람들보다 LDL이 평균 30%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추적 조사였습니다.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름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간을 깨우고 혈관이 스스로 기름을 정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을 늘려도 수치가 그대로인 분들을 위한 간을 깨우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6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흔한 목록이 아닙니다. 먹는 순서와 조합, 타이밍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3개월 후 검진 결과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몇 년째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얼마 전 65세 김명자님이 제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3년째 약을 드시는데도 LDL이 18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남편분도 함께 오셨는데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식단 기록을 보니 기름은 완전히 끊고 나물과 현미밥, 생선만 드셨더군요. 운동도 매일 1시간씩 하셨고요. 그런데 간 기능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었거든요. 간이 너무 피로해진 겁니다. 기름을 끊으니까 간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걸 처리할 힘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김명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름을 더 끊는 게 아니라 간을 깨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음식을 추천드렸습니다. 아침에 특정한 주스 한 잔으로 간을 깨우고 좋은 기름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혈관을 닦아주고 섬유질로 장을 청소하고 특별한 단백질로 호르몬 균형을 잡는 방법이었죠. 한 달 뒤 김명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LDL은 180에서 132로 중성지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드셨길래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견과류까지 끊으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에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간의 LDL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끌어당겨서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6개월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3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의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의 LDL 수치가 평균 13% 낮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7% 높아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김명자님도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을 간식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기름진 음식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 한 달 후 LDL이 48이나 감소했어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혈관 벽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20알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견과류 챙겨 드시나요? 두 번째는 귀리와 보리입니다. 이 곡물들의 비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어요. 이 성분이 장에 들어가면 담즙산을 끈끈하게 붙잡아서 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간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간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면서 LDL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귀리의 베타글루칸을 심혈관 질환 예방 기능성 성분으로 공식 인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루 3g의 베타글루칸만 섭취해도 LDL이 5에서 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흰쌀과 귀리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귀리밥을 지어 드셨어요. 한 달 후 LDL이 160에서 118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귀리밥이 처음이라 적응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처음엔 흰쌀 5에 귀리 1 정도로 시작하셔서 입맛에 맞게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귀리의 식감이 부담스러우시면 보리를 섞으셔도 좋아요. 귀리밥, 오늘부터 함께 해볼까요? 세 번째는 버섯과 해조류입니다. 이 식품들은 불용성 식이섬유의 보고예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60대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해조류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LDL이 15% 감소했고 혈관 탄력도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좋아요. 72세 윤정희님은 미역국을 매일 한 그릇씩 드셨더니 중성지방이 200에서 98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버섯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뭐든 좋습니다. 국으로 끓여도 좋고 나물이나 볶음 반찬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다만 해조류는 염분을 잘 제거한 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린 후 헹궈서 사용하세요. 요즘 미역국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계의 버터라고 부르죠. 지방 함량이 높아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여기에 피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직접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해서 경쟁적으로 흡수되면서 실제 콜레스테롤 흡수를 30에서 40%까지 줄여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0년간 12만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보카도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1% 낮았습니다. 61세 이명자님은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씩을 추가하셨는데 3개월 후 LDL이 안정화되었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E, 칼륨, 엽산도 풍부해서 전체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샐러드나 김밥, 샌드위치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100g당 160칼로리 정도 되니까 양 조절은 필요해요. 기름진 과일이라고 아직도 꺼려지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비트, 미나리, 레몬을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이게 김명자님이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신 그 주스예요.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미나리의 클로로필은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요. 레몬의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줍니다. 폴란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비트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고 LDL이 12% 감소했다고 해요. 간이 건강해지니까 콜레스테롤 처리 능력도 좋아진 거죠. 김명자님도 이 주스 한 잔으로 간 수치와 LDL이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비트 3분의 1개, 미나리 1줌, 레몬 반 개에 물 1컵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레몬 양을 조금 줄이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한 잔 커피 대신 이런 주스 어떠세요? 마지막 6번째는 콩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LDL을 낮추고 HDL을 높여줍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콩이 이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25g의 대두 단백질이 LDL 저하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66세 장영숙님은 매일 아침 두유 1컵과 저녁 두부 반 모를 드셨더니 3개월 후 고지혈증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콩은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두유, 두부, 콩나물, 된장 뭐든 좋으니까 매일 한 끼 이상 챙겨 드세요.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콩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여기까지 6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먹는 순서와 타이밍, 조합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김명자님이 실천한 하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간을 깨우는 거예요. 밤새 우리 몸은 해독 작업을 하느라 간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때 비트 3분의 1개, 미나리 한 줌, 레몬 반 개를 물 1컵과 함께 갈아서 공복에 마시는 겁니다. 이 주스가 왜 중요하냐면 비트의 베타인이 간세포 속에 쌓인 지방을 대사시키기 시작하고 미나리의 클로로필이 밤새 쌓인 독소를 혈액에서 걸러내고 레몬의 비타민C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간이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주스를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나면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거예요. 흰쌀밥 대신 귀리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드세요. 흰쌀 3에 귀리 1 비율이면 적당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시키면서 간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만들어요. 이 과정이 자동으로 LDL을 낮춰주는 겁니다. 아침 반찬으로는 버섯볶음이나 미역국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버섯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하고 미역의 알긴산이 나트륨까지 배출시켜주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고 과식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슬슬 출출해지는 시간이죠. 이때 커피나 빵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점심에 폭식하게 됩니다. 대신 아몬드 한 줌, 약 2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간의 LDL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배고픔도 잠재워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한 줌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점심 식사도 아침과 비슷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귀리밥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반찬, 그리고 해조류나 버섯 반찬을 곁들이세요. 여기에 샐러드를 추가하신다면 아보카도 반 개를 올려보세요. 아보카도의 피토스테롤이 식사 중에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을 직접 막아주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흡수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도 돕고 간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대사 효율이 떨어져요. 오후 3시쯤 다시 간식 시간이 오죠. 이때도 아몬드 한 줌을 드시거나 호두나 캐슈넛 같은 다른 견과류로 바꿔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견과류를 챙기시면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꼭 드셔야 할 게 콩 단백질이에요. 두부찌개, 순두부, 콩나물 무침, 두유 1컵 뭐든 좋습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LDL을 낮추고 HDL을 높여주는데 특히 저녁에 섭취하면 밤사이 간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해요. 66세 장영숙 님도 저녁마다 두부 반 모를 드셨는데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식하면 밤사이 간이 소화에만 에너지를 쓰느라 콜레스테롤 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고 80%만 채우는 느낌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물은 최소 1.5리터 이상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기 쉬워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물이 필요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물이 필수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 섭취로 계산하면 안 돼요. 순수한 물로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합니다. 이때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간이 소화를 도와야 해서 제대로 된 해독과 콜레스테롤 처리를 못해요. 숙면도 중요한데 잠을 잘 자야 간도 제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이 루틴을 3주만 실천하면 간 효소 수치, LDL, 중성지방이 모두 안정됩니다. 김명자님도 이 루틴으로 1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항산화와 호르몬 균형이 동시에 회복되면서 혈관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습관으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하루 1~2가지씩만 실천해도 충분해요. 아침 주스가 번거로우면 점심 귀리밥부터, 귀리밥이 어색하면 저녁 두부 반찬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후 검진 결과에서 분명히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간이 피로해져서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이 피로하면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무조건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완전히 끊고 나물과 현미 밥만 드시면 간은 더욱 피로해집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LDL은 계속 높아져요. 약을 늘려도 수치는 그대로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 연구소를 찾은 분들 중 기름을 완전히 끊었던 분들의 간 수치가 더 나빴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을 깨우는 음식으로 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간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LDL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HDL은 높아지면서 혈관 탄력이 살아나요. 약을 줄일 수 있고 뇌와 심장도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김명자님처럼 1달 만에 LDL이 48이나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음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간의 LDL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합니다. 둘째, 귀리와 보리는 베타글루칸으로 담즙산을 배출시켜 LDL을 낮춰요. 셋째, 버섯과 해조류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장과 혈관을 청소합니다. 넷째, 아보카도는 피토스테롤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HDL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비트와 미나리, 레몬은 간을 깨우고 해독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여섯째, 콩은 이소플라본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춰 혈관 탄력을 지켜줍니다. 이 6가지가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간을 살리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까지 맞춰주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약은 수치만 낮추지만
이 음식들은 몸의 근본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일 아침 커피 대신 비트, 미나리, 레몬을 갈아서 주스 한 잔 마시는 것. 믹서기에 다 넣고 30초면 끝나요. 둘째, 점심이나 저녁에 귀리밥과 콩 반찬 한 숟갈을 더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후 검진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LDL 수치가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간 수치도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분들이 이미 경험한 변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비트 주스를 못 마셨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귀리밥 대신 흰쌀밥을 먹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작은 변화를 매일 반복하면 3개월 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사실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알고 먹으면 피할 수 있지만 모르고 먹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음식으로 간을 깨워보시겠어요? 비트 주스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귀리밥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가요.